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찍는 어제 1차 대선 토론이 있어서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1차 토론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모두 느끼셨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핵심은 이재명의 정치적 허세가 발가벗겨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같은 경우는 토론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사적인 토론, 어떤 비공식 토론도 있지만 방송에서 나오는 방송 공개 토론은 또 내공이 다르거든요. 그것도 스킬이고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준석의 어떤 화술, 화법, 그리고 논리력, 토론의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은 이미 검증이 돼 왔던 부분이죠. 그리고 또 이준석은 아직도 청년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론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준석의 이슈머리는 계속해서 힘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여하간 그래서 이재명에게 정치적인 어떤 상성에 있어서 이준석을 만난 것은 이재명에겐 좀 아픈 부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우리가 어떻게 봤냐? 우리가 좌파가 아닌 이상 그런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지 않는 이상 이재명은 항상 뉴스를 통해서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선거법에 대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제된 언어를 쓰려고 노력한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MBC와 JTBC 이 좌경화된 언론사가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일종의 신비주의적 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 포장지가 벗겨졌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MZ세대의 방식으로 이재명이 소위 말해 털린 거라서 이재명의 정치적인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부터 그 토론 2시간 동안의 토론을 잘라서 각종 방송사에서 유튜브에 엄청나게 컨텐츠 재생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댓글이 이미 이재명을 놀리는 것이 밈처럼 지금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그런 허울만 보고 뭔가 있겠지, 그래도 확실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경기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실적으로 비교했을 때 털리죠. 그리고 또 방송토론에서는 이준석과 이재명 방송토론에서 털리죠. 이 좌파식 어떤 포장이라고 할까요? 이게 좀 더 뜯겨져야 된다. 더 많은 국민들이 실체를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은 이미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토론에서 밀린 모습, 일방적으로 밀린 모습을 보여줄 시에 지지층이 더욱더 확고하게 결집을 합니다. 대표적 케이스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였을 때 이정희에게 아주 심한 공격을 당해서 오히려 선거 날에 박근혜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결속력이 더 올라갔다. 이런 평이 많고요. 또 문재인도 이제 토론을 잘하는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도 열세적 모습을 보였을 때 결국은 그 대세적 흐름을 꺾지 못하고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멀리 더 가보자면 광노현과 오세훈 공개 토론에서 광노현이 아주 처참하게 발렸지만 그 뒤에 결과는 오세훈이 퇴장을 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재명이 이준석을 그렇게 실력으로 누를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계속 코너에 몰리면 몰릴수록 상식이 있는 중도층은 많이 넘어올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어떤 강성 지지층은 완전히 결속을 하게 되는 그런 반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실체를 알고 넘어오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선거일수록 결국은 이제 포지션적 중도층을 얼마나 갖고 오느냐, 얼마나 보편적 헤게모니를 갖고 오느냐, 얼마나 보편적 헤게모니의 명분이 합리적이어 보이느냐, 이 게임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1차 토론의 주인공은 김문수 후보도 인정했던 것처럼 이준석이다. 그리고 나머지 토론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말을 워낙 잘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관건은 무엇이냐? 이준석 지지율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 이게 중요하고 이준석이 단일화의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영상을 찍는 지금 이 순간에 이준석이 특단의 방법을 언급하면서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준석이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던 것은 사람 마음은 본인만 알잖아요. 그래서 저게 진심인지 아니면 나중에 협상을 유리하게 갖고 갈 어떤 블러핑인지 정치적 블러핑인지 그걸 잘 몰랐는데 지금 이제 이준석도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특단의 방법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단일화 서사에 첫 발을 내디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채널 A에서 이제 전문 기자가 분석을 한 내용을 보니까 이준석과 김문수의 단일화가 이제 컨벤션 효과라고 할까요? 그리고 정말 승리의 요건을 갖춘 어떤 운동력을 가지려면 전제 조건이 이준석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재명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김문수, 이준석을 합칠 때 비등하거나 앞서는 결과가 나오면 이준석이 딴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정치적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제 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행히 토론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준석의 주가는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2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준석은 내려갈 일보다는 지금 올라갈 일밖에 남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준석의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 단일화 가능성이 더 커진다 라고 하면은 이것도 나름의 희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찍는 날이 5월 19일 저녁이니까 대선은 6월 3일이니까 정말 2주 정도 남은 거거든요. 정치 기류가 바뀌는 데는 일정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만에 급진적으로 바뀌는 드라마틱한 사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민의 어떤 보편적 흐름이라고 할까요? 이 흐름이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캠프에서는 리스크도 관리해야 되고 전략도 짜고 또 댓글 관리도 하고 어젠더 싸움도 하고 정책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시적인 어떤 매크로한 흐름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인터넷에서 자발적인 어떤 청년들 중심으로 밈이 터져서 완전히 그 밈이 대한민국을 휩쓸 수도 있는 것이고 하루 사이에 특정 집단의 정치 기류가 확 꺾여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세계관에 의거해서 그런 흐름들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못하는 범주에서 벌어지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신적인 개입이다 라고 종교적인 의미 부여를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지금 작용화된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이재명의 대세론 같은 그런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펜앤마이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7% 차까지 김문수 후보가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을 어제 끝냈기 때문에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오는 여론조사에서는 또 이제 기류가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보면 우리가 나쁘진 않은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별로 없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어떤 2주를 맞이하고 있다. 그럼에도 1차 토론 이후에 이재명이 그동안 자기가 뭔가 스마트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허세와 포장재가 찢겨졌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어떤 소득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무지성적인 스탠스에 취할 가능성이 있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위 말해 긁혔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준석의 어제 토론의 활약을 통해서 이재명의 강성 지지자들은 제대로 긁힌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토론을 하면 할수록 어떤 포지션적 중도층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무게추는 이재명을 벗어날 가능성이 저는 좀 더 크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계속 갖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자만에 취하면 안 되겠죠. 이 절박함, 위기감이 있으니까 이준석도 이재명은 막아야 된다 라면서 단일화의 포문을 열고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항상 갖고 있으면서 최대한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처럼 뭉쳐야 된다. 우리가 왜 뭉쳐야 되는지, 그래서 뭉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절대적 우선순위의 변동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상황에서 이 뉴스 보고 저 뉴스 보고 우파 내부에서 분열하고 실망하고 너무 여러분들이 몰입해서 보면은 이 자기 서사에 자기 말에 자기 논리에 빠져서 이상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거리를 두시고 숲을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뭉쳐야 된다. 그리고 왜 뭉치냐?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될 일이 있다. 이 변하지 않는 절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항상 잊지 마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으면 좋겠다. 뭉치면 삽니다. 흩어지면 죽습니다. 좋으나 싫으나 자유민주주의라는 대전제에 동의하는 사람은 다 뭉쳐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